손주가 벌써 이제 먹 갈고 이거 이제 작품 온다고. 막 그려요? 먹을 막 그냥 치러놓구만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붙장난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이제 23개월이니까 어떤 서해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잖아요. 네. 말 그대로 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추상화예요. 어, 성인들은 미술을 다 배우고 그러고 난 뒤에 그걸 탈파하려고 없애려고 네. 그막 이제 추상화한다고 그냥 별 지랄들 다 하거든요. 네. 근데 이 깐난애기 되는 건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을 뛰어넘는 추상화라고. 그 우리가 이제 치양지라고 했잖아요. 네. 그 공부다법에서 네. 양지라는 그 뭐랄까 착할 알지. 사람이 태어나면 하늘로부터 태어나면서 하늘로부터 받고 나온 선천적인 그 어떤 지혜. 그게 이제 옆에서 할아버지가 먹 가는 거 도와주고 네. 그 다음에 붓 잡는 거 도와주고 화선지 펴주고 네. 그러고는 지가 이제 그러니까. 붓에다 먹 묻혀서 주면은 네. 지가 이제 막 휘젓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호빈이는 또 서해 가도 되겠네. 할아버지 밑에서. 그래서 몇 개는 애기 장난이라고는 너무 버리기가 아까워서 배전 몇 개 써. 나중에 크면은 갑으로 불리죠. 네가 23개월 때 그린 네. 그 이제 작품이나 아, 혹은 이제 주려고 이제 다음 달이 두 달이네. 왔어? 호빈이 못 봤어. 호빈이? 괜히 저기 조문상가에서 딴 생각하다가 한국을 지나버렸다니까. 어쩔 수가 없지 뭐. 얘는 어디 갔어? 몰라, 화장실 가나. 차갑니다. 어쩔 수 없어. 이쪽에 앉아서 밀어줘. 시작 안 했나요? 마이크 안 찼으니까. 깜짝 놀랐잖아. 포트가 뭐지 흙이라 좀 끈끈하잖아요. 이게 뭉친 데는 이렇게 하얗게 변하고 아,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구워내면은 유약은요? 예? 유약은? 유약은 이제 그거 이제 공개를 안 하지. 백담수된 그 노하우니까 거기다가 그래서 토유야 저게 아, 황토를 섞어서 만든 유야.
가지고 해놓으면은 막 뭐랄까 그 천변 만화에 어떤 막 기이한 현상들이 모양들이 나와. 그 중에 이제 조금 그 항아리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거의 비슷비슷한데 단양에 방곡 우리나라 1세대 대가예요. 저 사람도 이제 진사유인데 네, 진사. 그 불이 너무 세가지고 진사가 빨간 것이 싹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그렇구나. 저기 그 이제 갈대 꽂아놓은 저 항아리 그병 호루병 네. 저게 야 저거 저 주전 이거 호루병 하나 갖고 봐. 갈대 꽂아진 거. 네. 그리고 손 다냐? 진사 들어가. 저거는 인터넷에 나왔더라고. 저 지정쌤 것도. 여기 이제 진사인데 요색이 나와야 돼. 그런데 불이 세게 붙은 데는 이렇게 진사가 날아가고 파란색으로 변해버려. 아, 그래서 진사 요게 유약을 다 칠했는데 이거 새 같으잖아. 그래도 어? 날아가기 이거 덩치네요. 비둘기 같으잖아. 이런 뭐랄까 그 요병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요병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냥 전체가 빨가는 것보다 네, 저기 저런 식으로 그 어떤 좀 모양 형상도 나오고 지금 얼마나 보기가 좋아. 야 깬다 너. 예. 그래서 지금 저 붉은 거 그럼 다 진사예요? 예, 그 저거 이제 중국에서 만든 진사. 근데 저거 항아리가 이제 그게 이제 제대로 잘 구워진 진사. 지당 쌤 거? 예? 지당 선생님 거요? 저거 지당서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작감으로 한번 맛을 들이면은 구우면 구울수록 손해를 보는데 어쩔 때는 이제 특히 이제 저런 진사 같은 거 잘 흘러내리거든요. 100개를 구워서 100개를 만들어서 요에다 놓고 뗐는데 다 주저앉아 버려. 그러면 한 개도 못 건져. 그러면 그 하루 밤낮을 그리고 몇 달 동안 작품을 해서 하루 밤낮을 밤을 안 자고 불을 떼서 가마를 딱 열었을 때 그냥 폭삭 주저앉으면 그냥 그 몇 달은 또 굶는 거야. 그러면 막 이게 뭐야 이제 엄청난 손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작품 하나가 나오면은 그 가마 값이 몇 배로 나와버려. 이게 그것 때문에 이 장작가를 못 얻는 뭐 미래를 못 버려. 왜냐면 가스 가마는 100개를 넣으면 100개가 다 나와. 이제 불이 이제 현대 과학에서 골고루 이게 가마가 익을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했거든. 그래서 100개를 집어넣으면 100개가 다 나오는데 장작 가마는 재수 좋으면 30% 건져. 그러나 뭐 이제 특히 이제 이 도자기는 제일 어려운 게 다완이에요. 물레 20년, 30년 돌린 사람도 다완을 뽑을 때는 왜냐면 다완은 입지름이 몇 센치, 높이가 몇 센치, 굽 둘레가 몇 센치 그게 다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잣대 대고 대어가면서 이렇게 만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평생을 온 뭐랄까 노하우로 이 입지름이라든가 그런 걸 정확히 뽑아내야 돼. 그래서 다완이 제일 어려운데 그런 다완들을 만들어서 유약을 해서 요에다 넣고 구워가지고 나오면 이제 다른 것들은 늘어붙는 확률이 적어요. 근데 진사 같은 건 거의 다 그냥 다 한 10개, 5개에서 10개씩 이렇게 포개 이렇게 안에다 눈 박아가지고 포개가지고 이렇게 넣는데 전부 뭐랄까 늘어붙어가지고 한 몸통. 그럼 그냥 속상해.
예, 그냥 완전히 살맛이 안 나는 거야. 그거 술만 마셔. 예? 술만 마셔. 도자기 하는 사람들이 그 서동규 씨. 서? 서동규 씨. 서방규? 서동규. 왕공유. 서방규? 그 옛날 그 좋은 작품들이 많았었는데 이 이제 방곡 서동규 씨는 그 이제 벌써 이제 80이 훨씬 넘었지 이제. 그 한참 20여 년 전에 그렇게 작품 활동을 그 뭐랄까 활발히 할 때는 작가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작품을 만들어야 먹고 살 길이 트이는 거예요. 똑같은, 왜냐면 우리 이 다관 같은 거 여기 보면 천편일률 다 똑같거든. 근데 거기서 살아남는 건 유약을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지 살아남냐 죽냐 그 결정인데, 그러니까 막 별별 나무를 전부 다 이게 뭐랄까 이렇게 태워가지고 그 재로 유약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동규 씨가 한 20여 년 전에 그 느릅나무, 느티나무하고 비슷한데 느릅나무는 그 우리 한약재로 쓰는 나무예요. 그런데 아 이거 나무 잎이나 나무 뿌리 그런 것들이 사람한테 좋으니 이 좋은 약성 있는 걸 가지고 이 도자기를 만들면 우리 건강에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느릅나무 떼서 재를 만들어서 유약을 했어. 그랬더니 이 발색이 푸르둥지는 녹색이 나와. 그래서 특허청에 녹자라고 해가지고 녹색 자기해서 이제 특허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항아리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막 그게 쫙 흘러내면서 말 그대로 한 폭의 산소화예요. 항아리가. 근데 어느 것은 그냥 그 밋밋한데 어쩌다 하나씩 이렇게 막 아기자기한 그런 그림수들이 뭐지 안견이 몽유도원도처럼 막 그런 그림들이 나와. 그러면 그거 하나 가지고 그 가마값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재미로 이 장작가마들 못 두고 이제 그 그만 못 두고 이제 계속 하는데, 아무튼 가서 가마 열 때 보면은 참 그 뭐랄까 일진이 좋은 날은 기상천외한 작품들이 나와. 제가 이제 뭐 지당선생 그 뭐 다완 막 이름 천지창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완전 막 이제 가마 안에다가 다른 유약을 하고 이제 같이 그 장작을 굽는데, 구라파 사람들이 주로 하는 그 소금 유약이 있어요. 유약에다가 소금을 갈아가지고 같이 해서 오면은 또 막 소금을 이렇게 막 그 녹으면서 그 이제 타면서 이글이글 막 가지고 막 울퉁불퉁하니 막 뭐랄까 희귀한 막 그런 모양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소금류를 한 것을 옆에 놔놨어. 근데 요게 막 이제 불에 막 이글이글 타면서 막 튀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옆에 그 진사 다완에 늘어붙은 거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런 막 울퉁불퉁 모양이 나온 거야. 이게 시상선은 그런 건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 참 재밌는 이게. 그래서 저 도자기 이제 수집하는 사람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병이라. 맞아요. 작가는 안 주려고 오고 이제 뭐 소장가는 그 뺏어 올라오고. 근데 지당 선생 다랑아리 좀 큰 거 그런 거 지금 1억씩인데 옛날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할 때 많이 주고 사놓을 건데 그때 누가 1억씩 그거 할 줄 알았나? 그 집에 그거 큰 거 갖다 놓은 거 그게 그럼 1억짜리
어디요? 집에다 놓은 거? 저 뒤에 있는 거예요. 아 저거 백담 백담 선생. 쓸 거예요? 왜냐면 지당 선생은 뒤에 후원자들이 있어. 기독교 장로거든. 그래가지고 뭐 저기 뭐 무슨 교회 거기서 지당 선생 집중적으로 키워줘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지당 선생 작품을 사가. 그렇지. 그러니까 지당 선생은 배고플 일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좋은 작품은 마음 놓고 가격을 내. 근데 배고픈 작가들은 안 팔리면 꽝이요. 그러니까 싸게 내는 거야. 그만큼 이제 지당 선생이 유학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누구보다 유학을 많이 연구하신 분이 지당 박보원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작품들 보면은 막 기상천외한 작품들이 가끔 나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막 말 그대로 지당 선생이 다시 태어나도 못 만드는 작품이야. 그러니까 뭐 저희 그런 걸 가지고 한 가마값을 다 빼니까. 자 이제 한 잔 먹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차 좀 부지런히 먹어. 네. 차 먹으면은 코로나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요. 네네. 그 황금한가 그거 먹었는데 어? 밤에 잠이 안 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좋더라고요. 저 상한 거 먹었는데. 그게 저녁에 그때는 그 저희 복전차라든가 그 흑차류를 먹어. 네. 카페인이 적은. 아유 맛있어가지고. 그 유명한 천안봉 씨도 1970년대, 80년대는 일본 가면 다완이 하나가 그때 당시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막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공짜를 줘도 안 가지고.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국수 끓여달라고. 이 문화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야. 일본은 그 좀 작가들의 혼이 들어있는 이 그릇을 갖다가 도라고 해가지고 다도하는데 다완을 쓰고, 우리는 스님들이 이제 절에서 국수 말으면 그냥 국수끓을 쓰고.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가면 한 번 가면은 막 이제 수북이 사놓고 안 팔리니까 가지고 그 이제 뭐 이제 10개고 몇십 개 그렇게 막 지고 온 거야. 얼마냐고 하면은 스님이 그냥 알아서 조금 놓고 가요. 그러면은 뭐 몇만 원도 놓고 가고. 그게 공짜로 그냥 가져오는 거요. 세상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참 그러니까 그거 이제 사람들이 시절 운이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은 그 양반이 이제 뭐 몇백만 원에서 뭐 1000만 원 막 그러니까. 돈 푸대로 짊어지고 와서 사간다고 그러고 그 유명한 사람이 있고. 서울대의 그 미술과 그 도자기 교수도 그렇게 많이 팔고. 아주 90년대 중반에 천안봉 선생하고 잘 안다는 분을 이제 모시고 천안봉 선생은 이제 그 뭐랄까 다완을 좀 사러 갔는데 다완을 내놨는데 아니 그냥 뭐 아무나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다완들 그런 것들만 잔뜩 내놨어. 근데 그때 무지홍인이라고 있었어. 근데 그때는 무지홍인 오면은 공짜로 줘도 안 먹을 때야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3천만 원, 4천만 원 하는데 무지홍이 너무 쓰고 떨고 맛이 없으니까 그때는 공짜로 줘도 안 먹으려겠어. 그래서 무료 시우면 해도 무지홍인 된다 그냥 가버려 안 먹고.
누구는 동경 내려주고 누구는 무지홍인 내려주냐고. 근데 그때 이제 무지홍인 하나 이제 갖다 드렸어. 그리고 이제 다완을 좀 사러 왔다고. 그래서 신경 써서 꺼내온 다완들이 너무 뭐랄까 볼품 없는 다완들만 가져왔어. 가지고 선생님 제가 다완을 사러 온 건 장사를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제가 소장용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파는 그런 다완 몇 개만 주시라고 했더니 몇 개를 이제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거기는요 관광 버스 대고 들어와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한테는 싸구려 뭐 밋밋한 그런 다완들 내봐야 들고 가는 짐 되지. 그러니까 안 사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마를 구우면은 좀 변화가 있고 좀 그 뭐랄까 명품이라고 쓰는 것들 다 빼놔. 해가지고 다른 창고에 저장해놨다가 일본 관광객 들어오면은 그때 500만 원씩 그렇게 팔았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뭐 10만 원, 20만 원을 팔거든. 그러니까 10만 원짜리하고 500만 원짜리하고 당연히 달라야지. 근데 우리 한국 사람도 내가 돈은 없지만은 그래도 천안봉사장에 좋은 작품을 갖고 싶은 마음은 똑같거든. 그래서 이제 그 무지홍해를 드리면서 이제 부탁을 했더니 몇 개를 내주셨는데 그 집에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작품들 찾아볼 수가 없어. 왜냐면 조금 좋다 하면은 전부 빼서 일본 사람들 다 팔아. 비싸니까. 지금 뭐랄까 100만 eng 뭐 그렇게 이제 팔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 100만 원 해도 그냥 사도 안 하면서 뒤에 가서 도둑놈 새끼들 그냥 흙 퍼다가 때도 못 나오고 헛소리 하고 그러니까 아예 좋은 걸 안 내놔. 백차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말아가지고 요걸 이제 발효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국에서는
그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용구술 여의주라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용을 가장 좋아하고 또 용 중에 가장 핵심은 용이 입에 물고 있는 승천할 때 물고 가는 여의주. 그래서 이제 용의 여의주라는 뜻으로 용주, 용구술이라고 그래요. 원래 이 백차는 녹차가 가지고 있는 냉한 성분을 그대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백차예요. 우리가 이제 녹차도 그 이제 뭐라고 하죠? 잘못 만들면은 녹차가 가지고 있는 한성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사람들이 녹차를 잘못 만든 녹차를 먹으면 속 쓰리고 배 아프다 해서 안 먹으려는 기피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녹차를 구중구 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차가 가지고 있는 한성 성질을 따뜻한 성분으로 바꿔서 우리가 음용을 하는데, 백차는 일체 가공 과정이 없고 햇볕에서만 바짝 말려서 만드는 차이기 때문에 가장 냉해요. 그래서 해차는 막 만들어서 신선하고 담백하면서 달달한 거제 차로 먹는데 너무 과하게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백차는 냉한 성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살균 해독력이 강하기 때문에 여름에 우리 몸에 열을 내리고 더위를 물리친다 해서 여름에 먹기에 알맞는 차가 이제 이 백차고, 또 실제로 중국의 화북지방, 이제 북경 주변에 이제 화북이라고 하는데 화북지방에서는 그 뭐죠, 열꽃 나는 걸 홍역의 그 민간 비방으로 쓰는 게 이 백차예요. 그런데 이 아무리 열을 내려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냉한 차를 많이 먹으면은 우리 뭐랄까 몸 자체가 냉해져요. 그래서 3년을 발효를 시켜서 비로소 약으로 먹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7년이 되면은 집안에 뭐랄까 하지, 중국에서는 백차를 가지고 병을 고치는 약으로 쓰니까 비상약, 그래서 집안에 가보라고 해서 보배라고. 근데 이 차는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그 참 말 그대로 가보로 남길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차예요.
우리가 입문반, 품다반에서 이 백차를 했으니까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이제 피하겠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건 이제 한 30년 된 진년 백목단인데 진년 차라면 해가 묵은 차. 그러니까 반드시 진년 차는 묵은 맛과 향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 백차는 원래 신선하고 담백하고 맑으면서 그런 차가 이제 백차인데 한 2, 30년 묵히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묵힌 맛과 향이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백차는 참 똑같은 차지만은 덤덤하면서 이 맛도 저 맛도 없고 그냥 차를 먹는지 물을 먹는지 비슷하더니 담담한 차가 이제 백차인데 그래서 군자의 성품을 닮았다 해서 옛날부터 차 애호가들이 이제 좋아했던 차가 이제 백차인데 한 잔 먹으니까 몸에서 땀이 확 나죠. 몸이 확 그렇게 덮여지는 거 몰라요? 못 느껴? 아니 많이 맥혀 있구만. 차 좀 많이 드셔야 되겠어.
잘 음미해 보시면은 이제 백목단이 가지는 약간 풋풋한 그 백차의 그 맛이 있으면서 한 20-30년 묵은 진년향이 같이 겸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똑같은 차 한 잔을 먹더라도 맛과 향을 음미하면서 그렇게 먹다 보면은 정말 저희 참 그 뭐랄까 세상 만사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차 산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차를 마시는 것을 참선하는 것과 같다. 다선일이요. 그런데 이제 고려 때 이규보, 백운거사 이규보는 이제 차 한 잔이 참선의 시작이라 했어. 그리고 차를 마시는 건 도 닦는 것하고 똑같다 해서 다도 일미, 차와 도는 같은 맛이다 해서 세계 최초로 차와 도를 연관시켜서 백운거사 이규보가 이제 그런 말을 남기고 그랬는데, 이게 뭐랄까 무심코 꿀꺽꿀꺽 갈증 해소 차원에서 먹다 보면은 쌀데없는 놈들이 무슨 이거 차가 도고 갖고 이게 뭐 차 한 잔 먹는데 참선호 뭐 어떻게,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차의 깊은 맛을 음미하다 보면은 그 음미하는 그 자체가 이제 참선할 때 하나의 화두가 되고 그 뭐랄까 그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차의 산매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조금 한가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둘이 먹으면은 벌써 정신 분산이 돼요. 가장 좋은 건 혼자. 그래서 명나라 이제 중엽의 공부다법이 성행하면서 공부다법에서는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것을 혼자 먹는 거. 1인 품다. 혼자서 차를 그냥 꿀꺽꿀꺽 이제 우리가 음다. 해갈용으로 이렇게 물 마시듯 먹는 거 음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차의 깊은 맛을 음미하면서 먹는 걸 나눌 품, 차의 좋고 나쁜 걸 서로 분별하고 품을 나눈다 해서 품다라고 특별히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품다를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대로 차의 어떤 깊은 산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명나라 사람들도 혼자 품다를 하면은 가히 얻을 득 정신신, 차에 정신을 얻는다 했어요. 근데 이제 명나라 말기 때 장원이 가서 이제 다루게 보면 차의 정신은 바로 하늘과 같다 했어요. 그래서 혼자 마시면은 세상 이치를 알 수가 있고, 둘이 먹으면은 어울려서 이렇게 마시는 취미가 있다 해서 얻을 득 취미 취. 그래서 이 품다는 가히 득 취. 그리고 세 명이 차를 먹으면은 서로 차에 대한 맛과 향을 서로 토론하면서 맛을 안다고 해서, 그래서 가히 득미. 그리고 일곱 명이 넘어가면은 그냥 물 한 잔 희사하는 게 불가하다 해서 명나라 때 공부다법에서 핵심은 혼자 먹는 걸 가장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렸지만 혼자 먹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마한 다관을 만들어요. 이게 1인용이에요. 그게 명나라 때는 친구들 야 오늘 다회하자, 우리 집으로 모여라 하면은 주인이 이제 싹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데려주는 게 아니라 각자 요만한 거 안에 다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다 해오면은 지 차는 지가 데려서 먹어. 가지고 이제 이게 공부다법에서 주로 애용했던
1인 당이가 이렇게 60cc 호도 크기, 그 우리 호도라고 하죠. 그 추자 호도 크기에 이제 60cc짜리 조그마한 다고 하니. 근데 옛날에 저도 이제 대만에서 닭을 살 때 좀 크고 저 이쁘고 잘생긴 거 사면서 아유 주인장 그 이제 째까는 거 하나 끼워서 좀 안 되냐고. 근데 이게 만들기가 더 어렵대. 왜냐면 시계도 그러잖아. 시계도 큰 건 싼데 그 째까늘수록 비싸잖아. 이게 째까늘수록 이게 손으로 만드는 것들이라 손이 잘 안 들어가고 만들기가 어려워. 그래서 째까는 게 비싸대. 아이 그것보다 이게 째까는 게 더 비싼데 이걸 끼워도 어디 하냐고. 왜냐면 이제 이 닭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럴 때는 크고 좋은 거 비싼 거 사는데 이거 이제 째까는 거를 끼워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대만에 12년 동안 살면서 그제 왜냐면 저는 이제 미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전주에서 이제 그 미술대학 가기 전까지는 뭐 fuku시만 쓴다고 부도공을 이렇게 이제 놀고 그랬는데 미술대학 들어가니까 뭐 수채화, 유화, 뭐 대생, 그런 걸 다 시키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다니는 학교가 대만 국립사범대학교라 대만에서는 젤로 뭐 명문 미술대학이야. 젤로 좋은 대학인데 근데 대만 애들은 그 대학을 들어오려고 우리나라 서울미대 가려고 어릴 때부터 그 그림 공부도 이 대만 애들 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림에 특출난 재주를 가지고 그런 애들은 학원도 다니고 오면서 그제 갈고 닦은 그제 실력으로 이제 그 학교를 들어오는데 가들은 2시간 동안 실기 시간에 작품을 다 끝내고 거기서 노는데 우리는 뭐지 유한이 뭐 붙임 이거 뭐 더덕더덕 허물한 더막 작품이 이상해지고 그래가지고 반절도 못 오고 이제 종딱 쳐버리면은 그걸 짊어지고 집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매일 실기가 있어. 근데 인물하니 뭐 산수와 뭐 동물 뭐 그거 전부 다 가르치니까. 그러면 다른 애들은 시간 내에 다 해서 과제물을 뭐라고 제출을 하는데 저는 이거 안 해본 짓이라 그걸 그대로 싸질머지고 집으로 와가지고 밤새면서 작품을 해야 돼요. 그 다음날 이제 이론 과목 있는 날은 이제 꼬박꼬박 조는 거지. 그런데 저를 살린 것이 우롱차예요. 하루 종일 그 학교에서 대만 그 대학교는요 일주일에 수업시간 42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는 사범대학이라
교직 과목 있어가지고 수업 시간이 더 많기는 한데 완전히 고등학생이야. 매일 8시간이야. 그렇게 저희 수업을 오고 나서 불쌍하게 저는 집에 와서 또 밤새면서 또 작품을 실기 작품을 다 끝내야 돼. 제출해야 학점이 나오니까. 그런데 막 제 피곤해도 어떻게? 그지 안 오면은 이제 학점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빵 몇 개 사다 놓고 그 3000cc 코끼리 그 물통이 있잖아요. 배고프면 빵 하나 먹고 우롱차 데려서 먹고 하면은 언제 피곤했냐는 그 피로가 싹 없어져. 그래가지고 우롱차로 완전히 뭐지 각성제로 뇌를 각성을 시켜놓고 이제 작품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이제 6년을 댕기다 본 게 아예 이제 우롱차가 밥 먹고 나서 우롱차를 안 먹으면 뭔가 이제 서운이야. 하다 본 게 이제 차장사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만큼 이게 그 일을 집중해서 몰두하는 사람들한테 이 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밤을 새우고 가서 수업을 받는데 졸질 않아요. 밤새도 우롱차를 먹고 그제 학교 가서 수업을 받으면은 밤새으면 꾸벅꾸벅 졸아야죠. 그런데 이 우롱차가 비타민 C가 많거든요. 그리고 각성작용이 그제 강하기 때문에 잠도 안 오고 피로 회복도 시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제 밤새도록 그제 잠 못 자고 그래도 그 다음 날 그제 피곤한 적 있냐고 여쭤보잖아요. 차를 먹고 밤을 새면은 그 다음 날 그 피곤한 것이 없어요. 그만큼 차가 우리 그 인간한테 좋은데 사람들이 좋은 차는 안 먹고 그 백해무인 그 커피들만 좋아하시는데 제가 언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수업이 빨리 끝나고 오후에는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대만의 차에 미친 친구들이 전화를 해요. 야, 이번에 무이산 무슨 명품 차가 들어왔으니까 빨리 오라고. 왜냐하면 저거들끼리만 나눠 먹기도 아까운데 저까지 부르는 건 저거들끼리는 맨날 보는 얼굴이잖아. 그런데 한국 놈이라고 거기다가 이색인종 하나 끼워줘야 아기자기하게 재미있잖아. 그 놀려 먹는 재미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꼭 부르는데 가서 이제 저녁을 고기를 많이 먹어요. 잔뜩 먹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무이 암차 같은 것은 워낙 차가 강하기 때문에 뭐 고기를 잔뜩 먹어도 1시간 먹고 나면 배고파요. 그게 우롱차가 원래 이제 이 지방질 분해라든가 소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못 되는 게 우롱차야. 그래가지고 이제 밤새면서 차를 먹다 보면은 그 대만은 일찍이 그 야시장이라는 게 발달되어 있어요. 더운 나라라 새벽 3시까지 완전히 거리가 불야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시쯤 나가서 이제 그 야시장 가서 또 고기를 잔뜩 먹고 와서 또 이제 차를 먹어. 그러면 이제 아침은 간단하게 그제 먹고 또 차 한 잔 먹고 그리고 이제 점심 때 이제 또 고기를 잔뜩 먹고 또 차 몇 잔 먹고 오후 한 3시쯤 헤어지는데 타이베이 시내에서 왜냐하면 저희 뭐랄까 유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변두리 이렇게 막 좀 타이베이 시내에서 벗어진 우리로 말하면 어디 영등포나 그 어디 저기 우리 서울은 영등포에도 가까운데 대만은 행정 중심 인구 250만 거기만 타이베이 시고 그 외에는 전부
우리로 보면 경기도 대북현이에요. 아주 그 대북현에 산 속에 그림 같은 별장을 지어놓고 대만 사람들 거기서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 즐기려고 별장을 지어놨는데 이제 하다 보면은 그것도 뭐랄까 몇 년 하다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별장들이 비어버리는 거야. 근데 집이 사람이 안 살면은요 바로 폐가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거의 공짜에 가깝게 싸게 그 임대를 내는 거야. 근데 유학생들한테는 절호의 찬스잖아. 공기 좋고 환경 좋고 집세 싸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방이 한 4개 되면은 45평짜리 살았는데 방이 4개면 우리가 쓰고 나면 방 2개는 남아요. 그러면은 대만은 복덕방이 없어. 그래가지고 거리거리에 그 뭐랄까 빨간 그 종에다가 몇 번지 몇 층에 방 그 월세 얼마 해가지고 다 붙이고 댕겨. 그러면 사람들이 그 방을 구하려면은 대만은 복덕방이 그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복덕방 역할인 거야. 중간 매개 역할. 그게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야. 복비가 필요 없잖아. 주인하고 소비자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붙어서 이제 거래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다 붙이고 오면은 중국 사람들한테 대만에서 방 2개 내주고 그러면 공짜로 있는 거예요. 가들한테 싸게 방을 내놓으면은 대만 애들 또 학생들은 돈이 없으니까 싼 집을 찾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수고만 하면은 거의 45평 아파트를 공짜로 다시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산속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걸어서 1시간 반 내지 조금 천천히 걸어가면 한 2시간 거리야. 그런데 그 먼 거리를 버스를 타고 가도 한 20-30분 걸리는데 걸어가는데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신선이 돼서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발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차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예, 거의 20시간을 밥 먹고 차 먹고 밥 먹고 차 먹고 그랬는데 밤을 새면서 걷는데 그 다음날 오후 3시 넘어서 집을 걸어오는데 사람이 말 그대로 우화등성이라고 내가 신선이 되어가지고 구름 위를 걷는 그 느낌으로 참 즐기면서 2시간 거리를 걸어와요. 그게 차 먹고 노는 재미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재미를 사람들이 안 오고 그 쓰리쓴 커피들만 좋아하고. 차 드세요. 야, 물 없다. 물 조금만 보라. 근데 이제 80년대만 해도 대만 사람들은 보이차가 뭔지를 몰랐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기 걸려가지고 막 콜록콜록 하니까 찻집 주인이 감기 특효약이라고 시커먼 차를 주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보이차야. 근데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고 하다 보면 몸살 감기균 있잖아요. 그때 어르신들이 자기 집안의 어르신들이 감기 몸살 약으로 먹는 게 그 시커먼 차예요. 근데 그 시커먼 차가 옛날에 발효를 잘못 시켜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숙차 같아. 근데 발효를 잘못 시키면 막 이상한 고약한 냄새가 나거든요. 우리가 원성어 숙병처럼 대추향이 나는 게 아니라 막 화학 냄새도 나고 막 이상한 막 시궁창 냄새도 나고 막 정말 코 안 막으면 못 먹을 정도로 고약해요.
그래서 나 이거지 그냥 약국 가서 근데 감기가 대만 감기는 약국 가서 약을 먹어서 한 달 가요. 그 정도로 이제 독한 게 이제 대만 감기인데 가지고 이제 코 막고 먹으라 해서 코 막은 게 제가 보이차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이요. 그 뒤에 이제 80년대 후반에 뭐 동경이 들어오고 홍인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이차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고 이제 가지고 저도 80년대 말에 이제 차에 미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홍콩 가가지고 이제 보이차 사오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근데 아무튼 이제 대만의 우롱차는 정말 제 70년대까지만 해도 대만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자부했던 게 대만 우롱차예요. 그 좋은 우롱차를 돈 조금 더 벌라고 화학 비료 쓰고 농약을 하면서 그 엄청난 명성과 그 맛있는 차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싹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바로 그래서 이제 대만 사람들이 늦게나마 이제 깨달아가지고 이게 화학 비료 주면은 막 다소하고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결국 토양을 버리니까 산성화되어 버리면 차가 맛이 없어요. 그래서 80년 초반부터 유기농이라고 해서 화학 비료 안 쓰고 이제 퇴비를 갖다가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30년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유명한 그 동정 오룡차 나오는 그 거기를 갔었는데 그 막 동정 오룡 오면은 자다가도 일어났대요 사람들이. 야 동정 오룡 먹자 오면은 그렇게 유명해야 동정 오룡이야. 근데 맛이 없어요. 30년이 지나도 차에 동정 오룡차 그 유명한 동정 오룡차가 맛이 없어요. 그래 이 뭐랄까 이제 화학 비료의 피해라는 게
야, 물 없다. 조금만 넣어라. 자, 이 점 먹고 5분간 휴식을 하고 실습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쓸 차가 백모란. 근데 이제 우리말로 백모란이고 원래 이름이 백목단인데, 이 백모란은 새봄에 싹이 뾰족 나오고 그 다음에 잎이 하나 피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또 잎이 하나 더 폈을 때 2엽, 2엽이 키가 똑같을 때 보면은 특히 이제 이 백차 차나무는 1857년에 복정현에서 차나무 종자를 개량하면서 싹이 통통하고 크고 하얀 융털이 많은 대백차종을 개량하는데 성공을 한 뒤로 이 백차가 이제 유행하게 됐는데, 그 전에는 옛날 우리가 이제 당나라 이전까지만 해도 차는 채소로 먹었어요. 그래서 이 옛날 우리 녹차처럼 쬐까는 것들 있죠. 그런 건 채소로 먹는 차에서 채차라고 그래요.
채소채, 그다음에 차나무 차 해서 채차종이요. 그런 채차종은 싹이 그 쬐깐해요. 그리고 복정현은 어디냐면은 복건성이 아열대 지방인데 복정현은 절강성하고 거의 교계예요. 절강성하고 딱 붙어 있어. 거기에 복정현이 있어. 그러면 복정현 자체는 소엽종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차나무처럼 잎이 적고 가늘해요. 그러니 세상에 옛날에 우리 뭐랄까 녹차, 우전차 같은 거 뾰족 나온 싹만 손으로 안 되니까 핀셋으로 따서 만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햇볕에 말린 게 옛날 백차였어. 그런데 1857년에 차나무 종자 개량을 성공을 하면서 새봄에 싹이 막 크고 통통하면서 하얀 융털로 쌓인 그런 차나무가 종자 개량 성공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1885년부터 이제 대량 생산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싹이 모든 차나무는 뭐랄까 이제 이 차잎의 뒷면이 숨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운남성 보이차도 재배차냐 그 야생차냐 그걸 구별을 하면은 뒤에 숨구멍을 보면 알아. 재배차는 매끌매끌이요. 왜냐면 인간들이 비료주고 그러니까 야들이 먹고 먹고 사는데 면역력을 안 키워도, 생명력을 안 키워도 그러니까 매끌매끌이야. 애기들 살처럼. 근데 야생종은 지가 스스로 살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력을 키우면서 하기 때문에 뒤에가 거칠거칠. 일 많이 하는 목수들 그런 사람들 손이 거칠어. 똑같아요. 나무잎도 이 야생종을 보면 이 뒷면 숨구멍이 거칠거칠해요. 그래서 이 개구리 등처럼 울퉁불퉁하다서 그 청화피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보고 이제 이 야생차하고 재배차하고 바로 구별이 돼요. 근데 이 대백차종은 뒷면에 하얀 융털이 보송보송이 나 있어. 그래서 이 한가운데 뾰족 올라온 싹은 온통 하얀 융털로 쌓여 있고, 양쪽 잎사구 두 개가 이렇게 싸고 있으면은 이 뒷면이 전부 숨구멍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얀 융털이 다 쌓여 있어. 그래서 싹하고 잎사구 두 개가 백이 세 개다 해서 삼백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 이 뭐랄까 이제 백모란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우리가 물을 부어서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이제 차를 데리면은 이 두 잎사구가 한 가운데 있는 뾰족한 싹을 뾰족 이렇게 뭐지 꽃봉으로 표현하듯이 이게 밀어 올린다 해서 모란 꽃 같다 해서 하얀 모란 꽃 같다 해서 모란 꽃에 이제 꽃봉오리 같다 해서 백모란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지금은 이게 두 번째 잎, 첫 번째 잎, 두 번째 잎이 키가 같아야 꽃봉오리 저렇게 하는데, 지금은 야들이 잎이 크면 클수록 돈을 더 많이 받은 게, 조금 더 잎이 더 커버리면은 이게 지금은 이게 책에 나온 대로 옛날 사람들이 만드는 게 이 300이 되는데, 요즘은 막 이제 들쭉날쭉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려요. 차잎을 따는데 아무 때나 가서 차잎을 따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혼자 가서 딸 때는 아무 때나 가서 따지. 그런데 막 끝이 안 보이는 그런 다원에 가서 차를 따는데 인력이 필요해. 그러면 중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전부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차잎을 따야 되는데, 차밭 전체에 뾰족 나온 싹하고 이 두 번째, 세 번째 잎이 키가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게,
70% 정도 다원이 형성이 돼야 그때 차입을 따로 들어가요. 그래도 어느 것은 그저 뭐저 처음 나온 것이 조금 크고 그 세 번째 나온 것이 조금 적고 또 기다려야 돼. 그런데 그런 것들이 비슷하게 다원이 70% 형성이 됐을 때 그때 차입을 따야 좋은 이 뭐라고 백모란 차를 만드는데 지금은 아무 때나 가서 막 따. 가지고 입이 크건 적건 뭐 이게 300이 되든 뭐 400이 되든 뭐 가지고 이 2라 2연만 따야 돼. 요즘은 밑에 거 막 큰 거 하나 3여까지 따. 가지고 요즘 이제 좋은 백모란 먹어볼 수가 없어요.